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국가 균형 성장에 공을 들였는데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대전은 과학기술 수도로, 충남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지역의 수건인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공약을 시도별로 7개 공약, 15개 추진 과제로 구체화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5극 3특과 함께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꼽혔습니다. 앞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조기 추진이 명시됐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4+1 전략을 기반으로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하지만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은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결국 떼지 못했습니다. 대전시 공약으로는 과학기술 수도와 혁신도시 완성이 눈에 띕니다. 대전 MBC가 보도한 기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즉 CTX와 새 정부 공약인 CTX 알파 2개의 노선이 모두 국정과제에 담겼고 수소트램 조기 개통과 함께 수건 사업인 대전 교도소 이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시가 전략과제로 제안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충남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조기 확정, GTX 천안아산 연장 조속 추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제1 공약에 담겼습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충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재정 지원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인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뿐 아니라 세종시 과제에도 포함돼 기대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분권 확대, 지역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개선 등 지역이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 등으로 관심이 큰 조직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고 세종시가 이전을 요청하는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이 제안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규진 세종교육감이 지명됐습니다. 충남 보령 출신인 최 교육감은 전직 교사 출신으로 세종교육감에 내리 3차례 당선됐으며 앞서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와 달리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소식 직후 최 교육감은 영광이지만 두려운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우선 청문회를 잘 준비하고 이후 차분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988년 대전 지역 기업의 첫 증시 상장 이후 37년 만에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66개 대전 상장기업의 총 시가총액은 74조 1,83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8천여억 원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코스닥 지수 상승과 주요 기업 주가 강세, 대외 경제 환경 개선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테크노파크 측은 설명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 신방점과 대전 문화점 등 2곳의 폐점이 확정됐고 홈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본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 3월부터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법원에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를 받아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어제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초유의 상황에다 특검 수사팀이 당사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을 놓고 특검을 향해 거센 공세를 이어갔고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공방도 여전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첫 대구 경북 연설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두고 분열 양상을 보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세 번째로 대전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는 여기에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씨까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격앙된 분위기로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특검팀의 당사 압수수색을 테러로 규정하고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진 셈이라며 특검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 인권 탄압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미국과 국제 인권 단체와도 협력해서 반드시 장동혁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거론하며 특검이 무도하게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당심을 자극했고 탄핵 반대파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극우 인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극단 세력과 함께 내란을 옹호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엄 옹호 세력과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주경태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야말로 당의 배신자라며 특검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보수를 막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부부 잘 묵고 잘 살아라고 정권 잡습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한 차례 더 합동 연설회를 이어간 뒤 오는 22일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디트뉴스24가 수해 복구 중 유럽 출장을 떠난 충청권 시도지사에 대한 비판 보도 직후 정부 광고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언론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디트뉴스24 지부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라 광고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이장우 대전시장에 이어 비판 보도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도 광고 중단을 통보했다며 길들이기를 넘은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정부 광고비 편성과 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애인석 90석을 특별석으로 판매한 한화이글스에 대해 장애인 단체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44개 장애인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단이 장애인석을 특별석으로 판매해 얻은 부당 이익만 2억 원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구장 내 장애인 관람 환경을 당장 개선하고 부당 수익 2억 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환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취득한 금융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90만 원과 함께 9만 1천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캠프 사무장으로부터 금융계좌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승진을 빌미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부 산하기관 소속 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문양목 지사가 120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며 평생을 일제에 항거했던 문 지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에 있는 한 공동묘지. 한국 시각으로 지난 9일 고국 귀환을 앞둔 충남의 독립지사 우은 문양목 선생의 유해 인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골함에 적힌 이름 석자 문양목. 부인 이찬성 여사와 함께 순국 85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귀향은 늦었지만 결코 잊히지 않았고 이 땅은 이제 두 분의 이름을 감사의 기도와 함께 써내려갑니다. 조국은 반드시 독립된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던 문양목 선생. 먼 이국 땅에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 바친 고단한 여정을 조국의 품에서 마무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Not only a family obligation, it almost feels like a sacred obligation to return him after all these years. That's the way we're looking at it.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 선생은 1907년 독립운동단체 대동보호회를 창립했습니다. 또 일제의 보호 정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스티븐스 대한제국 외교고문을 사살한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재판 후원회를 결성해 지원에도 앞장섰습니다. 당시 최대 규모의 재미 한인 독립운동단체였던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지내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생은 1940년 순국했으며 정부는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조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 유족이 없어 미국 법원에 파묘 이장 소송을 제기하고 교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모인 끝에 결실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봉화는 미국이 다른 주에서도 독립운동가 유해를 한국으로 모실 수 있는 중요한 판례를 만든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해봉환을 추진한 결과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고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선생은 다시 그리웠던 대한민국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추모제에는 지역 주민 등 많은 인파가 몰려 태극기를 손에 들고 문 지사의 귀향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추모관 건립이라든지 우리가 더 오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이역 만리에서 일제에 항거했지만 염원하던 독립의 순간을 끝내 보지 못했던 문양목 지사. 광복 80주년을 맞은 독립된 조국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완간한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포털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은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시작한 편찬 사업으로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와 활동, 사료적 근거 등을 정리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인명사전입니다.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은 네이버 지식백과와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 정보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조달청이 축구장 980개 면적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 제곱미터의 부동산, 공시지가로 1,965억 원 상당을 국유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약 8만 필지를 찾았고 소유권이 확인된 8천여 필지를 국유화했으며 문서 위조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추적해 197필지를 환수했습니다. 지역경찰청이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과 난폭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광복절 당일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천안과 아산 등에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폭주 차량을 가로막는 등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폭주 현장 증거 수집을 크게 늘려 추적 수사를 통해 폭주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폭주행위 단속에서 충남경찰청은 역대 가장 많은 150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수백 밀리미터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부터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까지 올 여름 역대급 날씨에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서는 예년보다 빠르게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 속에 갈수록 녹조가 심해지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성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물빛이 온통 초록이고 가장자리에는 짙은 녹조띠가 선명합니다. 지난 7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 상류 회남수역입니다. 3주째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ml당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진 문희수역으로 가봤습니다. 식수로 쓸 물을 끌어모으는 취수탑 주변으로 시간당 200톤의 물을 정화하는 녹조 제거선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설치된 녹조 제거 설비도 연신 돌아가고 있지만 14억 9천만 톤의 물이 가득한 대청호를 정화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취수탑에서 500m 떨어진 물가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녹조 알갱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녹조는 오염물질과 햇빛, 그리고 수온,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유입된 직후 곧바로 폭염이 이어져 햇빛과 수온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수온이 20도 이상이면 녹조가 생기기 쉬운데 수면 온도를 재보니 30도까지 오릅니다. 발생 조건이 일찍 충족되면서 8년 만에 7월에 조류경보가 내려졌고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8월에서 10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도 대청호 지류 곳곳에 수생식물이 자라는 습지 공원을 조성해 오염물질 흡수, 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10,000개가 넘는 규모의 대청호를 감당하기 벅찬 만큼 가두는 대신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속이 확보되면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방류량을 늘릴 수 있거나 상류에 일부 흐름을 줄 수 있다고 하면 녹조의 번성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될 가능성도 커 수자원공사는 녹조 제거 설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도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고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의 2배인 33%로 상향 적용됩니다. 앞서 충남에서는 서산과 예산, 천안과 공주 등 10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3,28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우울증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70대를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덕구에 사는 70대가 AI 돌봄 로봇과 대화 도중 목숨을 끊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하자 위험을 감지한 돌봄 로봇이 해당 업체의 관제 시스템을 거쳐 경찰 출동이 이루어지면서 무사히 병원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AI 돌봄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의 권영걸 초대 원장 후보자가 시의회 인사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제 진행한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진행된 첫 인사청문회로 앞서 시의회가 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의장 직권 상정으로 처리한 이후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격 수용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6살 장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후 달아났다가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 특정 사안을 계기로 불만이 증폭되며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구매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